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차트 보셨습니까? 정말 이 소름이 돋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이 대한강통신은 이제 폭탄 돌리기의 끝은 이 급락이 진행이 될 거고 그 급락에 대한 시점을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일단 이 첫 하락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강한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건 역시 엑시트에 대한 신호가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정말 예언한 대로 장중에 무려 15%까지 강 반등이 나왔고 보신 대로 이 맥점 분봉 라인대에서 정확하게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강하게 만들고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어제 제가 영상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오늘에 대한 흐름을 예측을 했는지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맞물려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가부터도 깨질 수가 있다. 근데 깨지는 그림 속에서 이제 급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급반등이 나오더라도 혹시 깨지는 걸 못 보고 제 문자를 좀 늦게 보셨거나 아니면 대응이 늦게 하셨던 분들도 이 강반등이 나올 때도 그때는 털어라고 했던 것처럼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추가 급락이 떨어졌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한 박스가 더 밀리고 반등이 나오든 바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이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자, 보신 대로 이 17,500원에 대한 저항 그죠? 딱 이 맥점 그리고 나서 이제 밀리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는 깨짐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가 이제 저항이니까 못 파셨다면 오늘 반등에도 파셔라. 그러니까 이게 앞에는 지지를 만드니까 추세를 이야기한 건데 지금은 그 추세가 일단 깨졌다는 겁니다. 지지를 받았던 맥점 분봉이 이제는 저항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전부 제가 문자로 말씀을 드리긴 해서 또 잘 파신 분들은 누군가는 이 단타에 대한 이 기회로 잘 활용을 했고 또 누군가는 또 오히려 추매를 해가지고 또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이제 팔아서 손실을 최소화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들 그래서 좀 잘 대응을 하긴 했던데 자 이래야지 이 대한강통신이 이제 또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 좋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이 기회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아직도 대응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대한강통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잘 대응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이렇게 대응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통신은 이제 계속 상승을 알려드리면서 뭐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영상을 남겨드렸죠. 그런데 이제 고점에서는 제가 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면 반등이 나와도 이렇게 이제 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때는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주가를 끌어올려줬는데 그죠? 터치를 하면 주가를 끌어올려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반대로 터치를 하면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세력들이. 반등이 나와도 밀어버린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현상이 이 고점과 그죠? 고점을 낮추고 있고 저점을 낮추는 그러니까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는 정말로 지지를 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왔었던 종목인데 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조정에 대한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에서는요 이 방향성이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좀 이게 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상승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는 하락이 있고요, 그리고 이 횡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승 시에는 우리가 이 주가가 평균값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이동 평균선들을 지지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홀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지지로 가져가는 거고 단타라는 입장에서는 뭐 터치를 할 때마다 매수에 대한 조건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반대로 하락을 할 때는 이 상승과 반대로 이동 평균선들이 이제 저항이 되기 때문에 낙폭이 크게 발생하면은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터치를 하면 매도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자, 마지막 횡보 때는 이제 비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이제 그때는 안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지지를 활용해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방식의 이런 뭐 박스권에 대한 거래나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대한강통신으로 따지면은 이 구간이 되겠죠. 우리가 매수를 했던 그죠.
중요한 이 지지 가격대에 대한 지지를 생각하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생각하면서 매수를 했던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방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래 방법이자 원칙이에요, 원칙. 주식시장에서는 바뀌지 않는 진리 같은 거죠, 진리. 주식시장이 개장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열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진리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손실이 나는 건 그냥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활용하기 때문이죠. 활용을. 그러니까 이 종목에는 어떤 기준을 대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뭐 아니면 하락을 하고 있는지, 뭐 횡보를 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익으로 직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논리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상승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가져왔는데 그 깨짐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지금 반대로 저항이라고 있죠, 저항. 그죠? 즉 하락이다. 지금부터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격이 벌어지면 그때 이제 기술적으로 받아먹는 매매죠. 낙주 매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추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홀딩에 대한 관점에서, 그죠? 끌고 가는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거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락 시에 대한 매수, 반등만 노리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거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한강통신은 앞으로 좀 어떤 그림이 진행이 되냐면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자, 지난번에 이제 하이드로리튬과 비교를 해드렸는데 얘도 보면은 엄청난 이 3고점, 그죠? 시세의 어떤 한파동을 보이고 나서 이 첫 급락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처음에 엄청 세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만 볼까요? 그죠? 깨지고 나서 이 기술적 반등이 엄청 세게 나왔어요. 지금 대한강통신과 비교를 하면은 뭐 요 정도의 이 위치에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완벽한 이 깨짐이 나면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이 기준을 타고 올라오던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을 받고 밀려왔습니다. 정을 받으면서 질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다시 급등이 나옵니까? 돌파를 할 때죠, 다시 그 기준점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 대한강통신도 지금 이 기준점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추세로 회복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이 기준점에 대한 이 재돌파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강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하이드로 리튬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그게 나올 때가 이제 우리도 다시 이 재매수를 노리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일단 이 하이드로 리튬은 12,5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현재는 하방이 좀 열려있는 전 상태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서 제가 말한 그 전환에 대한 흐름 있죠. 이게 이제 나오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데 이미 주가가 하락을 하기 전부터 과열을 알려주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자리를 알려준다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뭐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보는 이 매도 차트에서는 이미 이 과열에 대한 신호가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밴드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과열에 대한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때는 시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현재와 같은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과열 구간에 왔기 때문에 매도 문자를 미리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밀리는지에 대한 것도 저는 이제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네, 바로 이 노란 밴드라인 이 근접하는 가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이 대한강통신과 같이 비슷하게 급등을 했던 이 세력주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 종목들을 대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동양고속 그리고 뭐 천일고속 세력주였던 애들 한 번에 엄청나게 폭등을 만들었던 애들 있죠. 이제 이런 애들과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얘네들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대한 뭐 반등도 나오고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노란 밴드에 정확히 터치를 하는 그 시점에서 그때 바로 이 상한가를 만들면서 엄청난 급 반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짜리에 대한 반등이에요, 여러분들. 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하이드로리튬 다시 보자고요. 자, 하이드로리튬 역시 급등을 보이던 주가가 이제 급락을 만들면서 보시다시피 이 밴드에 처음 터치를 할 때 그때는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급 반등세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밴드는 세력들의 매집선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대한강통신도 보시면 세력들이 이미 앞에서부터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매집을 해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정확하게 이 밴드라인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시세를 만들고 나서 지금 엑시트를 한 건데
그래서 다시 이 매집선에 오면 다시 재매집을 해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파신 분들, 현재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중간 자리에 대한 거래보다 애매한 위치에서 뭐 단타한다고 괜히 물리지 마시고, 제가 말한 그 맥점 있죠 여러분들, 그 맥점이 오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강반등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르죠, 하이드로리튬처럼 다시 한번 추세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 맥점이 오는 그 순간에 제가 다시 판단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일단 이 맥점이 오면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온다. 자, 이 맥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개인 번호인데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 맥점이 오는 순간 매수를 하고, 또 과열이 발생하면 그 매도를 할 때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뭐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했고 왜 여기서는 지금 매도를 이야기했을까? 근데 왜 지금 또 여기서는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만 정말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에 들어가면 수상자 상위 랭커자들 거래 내역을 하루나 이틀 뒤에 그 포지션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 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